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하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완치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치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증상, 불편함,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죠. 또 이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능할까요? 완치는 이렇게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통증 없이,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라고 하는 단어에 현혹돼 가지고 또 완치라고 하는 환상을 믿고 어때요? 무작정 치료하거나 위험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완치가 안 된다고 하면 슬퍼하실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완치는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완치는 아니지만 반완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주세요. 자, 협착이 왜 생겼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척추는 인체를 지탱하고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요. 뼈하고 디스크가 원래 척추를 구성하면서 인체를 지탱하고 있는데 뼈하고 디스크가 약해져요. 뼈하고 디스크가 약해지면 뭐가 대신 이걸 지탱하려고 하냐. 뼈에서는 뼈가 자라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척추에 공간이 있는데 척추 공간을 이루는 뼈가 자라나고 척추 공간을 이루는 인대들이 두꺼워지면 척추 내부 공간은 넓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협착이 일어나요. 그리고 증상이 발생해요. 협착이 우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이 하는데 협착이 왜 생겼어요? 척추를 지탱하기 위해 생겼어요. 지탱하기 위해서 협착이 된 거예요. 그럼 협착이 안 됐으면 우리가 인체를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못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서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협착이 안 됐으면. 왜? 척추가 지탱이 안 되니까. 인체가 지탱이 안 되니까. 지탱하기 위해서 협착이 된 거예요. 협착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착이 증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협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뼈하고 인대를, 협착을 만들어내는 두꺼워진 뼈하고 인대를 제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협착이 왜 생겼다 그랬죠? 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협착이 생겼다 그랬어요. 뼈하고 인대를 제거해버렸어요.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인체가 지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인체는 어떻게 되냐? 지탱이 안 되니까 걷지도 않고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가 지탱이 안 되면 인체는 또다시 지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뼈하고 인대를 두껍게 만들어요. 자, 4번 뼈를 내가 제거를 했다면 어디 뼈? 3번 뼈하고 5번 뼈에 있는 뼈하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4번 뼈 대신에 지탱을 하게 돼요. 4번 뼈의 협착은 해결했지만 이번에 어디에서 협착이 생긴다? 3번 뼈, 5번 뼈에서 협착이 생기게 되죠. 왜 3번 뼈, 5번 뼈가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다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라고 하는 것을 뼈와 인대만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된다? 협착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악순환이. 물론
이 협착이 너무 심해서 마비가 나타나거나 이 협착이 너무 심해서 그 중요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못한다면 수술이라든가 여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협착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뼈와 인대 제거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허리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허리가 3분의 2 이상 막힌 중증도 허리협착증, 중증도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무려 82%는 어땠을까요? 무증상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왜 허리가 막혀 있는데 증상이 없었을까요? 협착이면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협착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면, 또 이것을 개선시킨다면 증상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혈관입니다. 혈관. 허리협착증은 허리협착과 혈관의 노화가 종합된 병이에요. 왜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협착증 증상이 덜하다고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났더니 허리협착증 증상이 덜해졌다는 분들 너무 많아.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고 맨발 걷기를 했다고 해서 협착된 허리가 넓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고 맨발 걷기를 하면 뭐가 좋아져요? 혈관이 좋아진 거예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증상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뼈하고 인대를 막 무리하게 떼어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난다? 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협착이 또 발생한다. 왜? 협착이라고 하는 게 인체를 지탱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 몸은 지탱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데를 협착을 일으켜서 지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혈관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허리협착증의 완치는 아니지만 반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완치가 뭐예요? 약간 불편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약간 아프긴 해도 그래, 이 정도면 참으면 살 수 있다. 이 정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혈관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의 증상 관리를 위한 4가지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손하고 발을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그림이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떠는 거예요.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손이 저려. 뭔가 이리 피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떨면 금방 피가 오죠. 우리가 손에 피가 안 오는 것 같으면 손을 이렇게 털잖아요. 같은 겁니다. 손하고 발을 털어주면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면서 혈관 기능도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부분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수시로 하시면 좋습니다. 들어준 상태에서 3초 정도 머물렀다가 내려주시고요. 30개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자미근 푸시업.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가자미근, 종아리 부위를 강화시키는 운동. 혈액순환, 혈관 개선, 협착증 증상 관리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발끝치기.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언제?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동안 반드시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처음엔 잘 안 쳐져요. 근데 하는 신용 마시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쳐져요. 이걸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고 더욱 깊은 잠을 자면서 혈액순환 능력,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것도 협착증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매우 좋은 운동이다. 네 번째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협착증 증상 완화가 매우 빠릅니다. 맨발 걷기는 흙이나 땅을 밟는 거예요. 맨발 걷기는 2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접지, 땅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과 혈류가 개선되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접지를 하게 되면 혈관과 혈류가 개선된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과 혈류를 개선하는 접지가 맨발 걷기의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꽁꽁 싸매져 있다. 어떻게 돼요? 맨발로 걸으니까 발 전체로 걷게 되잖아요. 발 전체를 활용한 보행이 가능하다. 특히 발가락 부위가 자유로워진다. 발가락 부위가 자유로워지면서 척추 지탱력이 좋아진다. 발가락의 척추 지탱이 좋아진다. 맨발 걷기 어떻게 하냐? 하루에 20분만 해라. 맨발 걷기는.
예. 자, 이 맨발 걷기 원리를 구현한 게 뭐예요? 맨발 신발. 전기가 통하게끔 밑창이 전기가 통하는 소재로 돼 있고 발 전체로 걸을 수 있도록 신발 모양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앞볼이 넓어가지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가락으로 척추가 지탱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평소에는 맨발 신발도 신으시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협착증 완치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 완치가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 하면 완치됩니다! 이런 걸 원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협착증은 노화예요. 마치 여러분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겉으로 돌아간 것 같아도 진짜로 돌아갔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허리협착증도 노화예요. 하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불편하지 않는 현명한 노화를 할 수 있다. 현명한 노화를.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허리협착증의 증상의 큰 원인인 혈관 기능 개선, 혈액순환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4가지 운동을 일상에서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